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폭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학교폭력으로 4호 이상의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생기부에 기재되게 되고 학폭 처분이 대학 입시에 있어서 반영될 예정입니다. 신체적 폭력, 집단 따돌림, 정서적 폭력 등 학폭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극단적 시도를 하게 되고 성인이 되어서도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치만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학폭 처분이 향후 대입에 반영되는 만큼 학폭 가해자에게 실효성 있는 처벌이 될 것이고 학폭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따돌림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학폭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우선 피해 학생으로부터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청취하여 정확하게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의 피해 진술이 일시, 행위 태양 등에 있어서 구체적일수록 신빙성이 높아지므로 반드시 초기에 피해 학생으로부터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듣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피해 학생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학폭 피해 사실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 학폭 장면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SNS 캡처 사진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해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만 할 것입니다. 피해 학생이 신체적인 폭력이나 정신적 폭력으로 인해서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진단서 내지 진료 기록 등도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후에 피해 학생의 진술 내용과 증거 등을 토대로 해서 가해 학생을 특정하고 학교에 학폭 사실을 알려 학폭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학폭 사안이 매우 중대해서 범죄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학폭심의위원회 회부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경찰에 해당 범죄 사실을 신고해서 가해 학생의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해 학생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 학생이 입은 신체적 피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민사적으로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때 가해 학생에 대해서 민사상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감독자의 책임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학폭 피해 학생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학폭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시다면 이와 같은 사실들을 유념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는 김성학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